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정태준 교수님 스튜디오에서 건축 설계 툴을 공부한 고민성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설계를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스터디를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거친 뒤 그 추출한 키워드를 통해 적합한 사이트를 선정하고 그 사이트를 분석을 한 뒤 사이트 매핑을 통해 어떤 현상학적인 키워드를 추출하여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매스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이를 건축적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스터디입니다. 레퍼런스 스터디 같은 경우 제가 선정한 레퍼런스는 피터 준토의 브로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이었습니다. 이 피터 준토의 브로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에서는 하나의 시퀀스가 짧은 동선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모놀리틱한 표현들을 피터 준터가 사용했는데 이 모놀리틱한 표현은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와 PP의 구축 방식이 있었고 기단과 윤곽의 표현,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구조와 PP의 구축 방식은 목재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구축된 건축 공간이 내부에 검고 거친 질감을 만들어내며 구조이자 PP가 되는 그런 두께감이 있는 벽체 자체로 모놀리틱적인 표현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단과 윤곽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단과 함께 내부의 공간에서 바닥과 벽 사이에 별도의 재료를 분리하지 않는 디테일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그 자체의 힘을 강조하여 중량감이 보이는 모놀리틱적 표현을 보였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모놀리틱한 예배당 그 프로그램의 단순한 형태가 평평한 대지 위에 하나의 오브제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환경에 대비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셰플의 내부로 들어갈 때는 밖은 이제 밝은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운 공간이 나타나는데 이 공간을 지나가다 보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수직의 빛이 강조되어서 약간 성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에서 제가 추출해낸 키워드는 어떤 빛의 게더링 그리고 그 짧은 동선 안에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주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텐션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빛의 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빛은 천장 계고부 그리고 입구와 또 벽면 사이사이 유리관에서 들어오는 빛들의 게더링이 있었고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짧고 단순한 동선 안에서 피터 준토어가 의도한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봤을 때 라이트 게더링과 플로우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짧은 시간, 짧은 동선 안에서의 의도된 어텐션을 통해서 풍부한 시각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의 현상학적인 건축을 피터 준토어가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계 제 사이트는 오사단로 10길에 위치한 한강교회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사이트를 접근할 때 여러 가지 변형, 여러 가지 공간들의 풍부한 체험이 가능하고 동선적으로나 빛의 양이 있어서도 게더링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이트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트를 선정한 사이트를 바탕으로 사이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이트 분석으로는 건물의 높이, 건물의 재료, 건물의 용도 정도를 분석해왔고 여기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분석은 그림자 분석과 유저 분석이었습니다. 그림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브로드 클라스 필드 채플 같은 경우에 빛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시각적 체험이 가능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제 사이트에 있어서도 빛이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제 주 사이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했고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섀도우 아날리시스를 진행했을 때 한강교회 사이트가 고도도 높고 주변에서 이제 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사이트를 이제 완전히 선정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제 누가 이용하냐 그것들을 분석해서 유저 애널리시스를 진행했고 이 유저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강교회 근처 그리고 오사단로 10길 요
여기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유저들을 분석했는데, 먼저 가장 주요한 그룹으로는 레지던트,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그랜트, 일을 하기 위해 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자주 방문하는 그런 이미그랜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왔다 갔다 구경을 하거나 어떻게 뭐 방문 목적이 있어서 한 번쯤 찾아보는 그런 비지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연령층으로는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있었고, 저는 이러한 유저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이 유저들의 주 활동 시간대에 맞춰서 프로그램 시간대를 작동 시간대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분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이트 매핑을 진행해 봤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먼저 인공 조명이었습니다. 우선한 롤을 십기를 먼저 갔을 때 낮에도 가보았고 밤에도 가보았을 때 낮보다는 밤의 분위기가 되게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나서 밤의 불빛에 저는 주목을 해봤습니다. 길의 초입에 들어갈 때는 백색의 빛이 주가 되어서 연속적으로 이슬람 사원까지 이것들이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슬람 사원을 거친 이후에서는 주황색 불빛이 주가 되어 어떤 기본적인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어두우면서도 어, 그런 편안한 분위기, 하지만 마냥 밝진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정한 한강교회 사이트가 뷰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고도가 굉장히 높고 뒤쪽으로는 경사지가 가파르게 져 있어서 뒤쪽에 남산 뷰 그리고 한강 뷰가 굉장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뷰들의 영역을 매핑으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생 같은 경우에는 홍교 옆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오래된 큰 은행나무인데, 이 큰 은행나무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와 주변에 있는 단풍나무 그리고 감나무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이제 매핑을 통해서 어, 영향 범위를 선정하였고, 요 세 가지를 이제 주요 식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요 세 가지 모두 가을이라는 특정한 계절 안에서 어떻게 원래 가지고 있던 색이나 이런 것이 바뀌고 어,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화려하다고 할 수 있는 색깔들로 색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바뀌는 이 세 가지 식생을 중점으로 매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레퍼런스에서 키워드 그리고 사이트 매핑, 사이트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제 키 컨셉은 두 가지의 시간대를 나누어서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 특정한 시간대라는 그런 컨셉은 식생 분석에서 나온 특정 시간대에 변화하는 그런 컨셉에서 그런 컨셉에서 이 컨셉들을 추출하였고, 연속적인 시간이라는 것도 뷰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속적인 시간 안에서 우사단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이를 전시해서 보는 사람에게 우사단로에서의 삶의 향기가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레지던트의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고, 비지터스 같은 경우에는 우사단로를 찾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사단로를 언제 왔고 어디에서 왔으며 왜 오게 되었는지를 방문 시점마다 기록하는데, 이것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특정한 시점 그런 것들로 하여서 하나의 역사책처럼 공간에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제 데일라이트의 키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뷰가 워낙 좋은 장소이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제 뷰를 보여줘서 이제 좋다 이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고도가 높은 현재 사이트에서 내려다봤을 때 바쁘게 움직이는 한남대교
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넓게 볼 수 있도록 하여서 단순히 이제 양역을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랑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자 비지트스트들에게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컨셉들과 그리고 사이트 특성에 따라서 매스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매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이제 공간 선정을 했는데 사이트 면적이 맞는 적절한 면적을 설정하고 이용자와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합리적인 공간 크기와 동선에 따른 층수 및 높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사이트의 그리드에 맞추기 위해서 꺾임이라는 것을 통해 위에 선정했던 공간의 크기를 꺾임을 통해 꺾어서 배치를 했고, 그리고 꺾인 단순한 공간 구성을 프로그램 용도에 따라서 밀어내고 당겨서 공간적 다양성을 조정했습니다. 꺾임이라는 키워드만 적용했을 때는 동선이 굉장히 단순했는데, 이 엑스트루드라는 것을 통해서 동선이 새롭게 정의되어 이용자가 공간적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키 컨셉에 맞도록 색 페이지와 같은 모습에서 벽체 시스템을 활용해 공간을 분할하고 동선과 프로그램도 그에 따라 분할하여서 다양성이 좀 더 부여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벽체가 열려있는 거리랑 회전하는 각도는 이제 사이트 내부의 식생과 뷰의 각도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된 매스 안에 존인과 동선을 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존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자체가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3개 층 중 하나는 지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지하의 층 같은 경우에는 주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층이 이 지하층입니다. 먼저 사이트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부산로 10길을 이태원역에서부터 쭉 걸어오는 그런 동선, 그리고 반대쪽 동선, 이 2가지 동선이 주가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동선 모두 인터넷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서 조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하여서 조닝을 했습니다. 그라운드 플로어에는 락커 인포메이션이 출입구 쪽에 위치하고, 내부의 아트리움을 통해서 전시관 1층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는 전시관으로 갈 수도 있고 코어 공간을 통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지하에 있었던 전시 공간이 복층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창을 통해서 구경을 할 수 있고, 내부로 다시 돌아와서 발코니와 체험 공간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층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을 올라가게 되면은 어반 스카이 가든을 통해서 열려있는 뷰를 그리고 관통하는 뷰 이 2가지를 볼 수 있고, 카페테리아에서 음료를 즐기면서 쉬는 공간도 있고, 전망대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파라노마 같은 뷰, 이런 뷰를 볼 수 있도록 조닝을 했습니다. 동선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 그리고 카페나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동선이 이제 자유롭게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른 동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도를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배치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트의 그리드, 그리고 뷰 강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려있는 뷰와 관통하는 뷰를 모두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도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그라운드 플로어의 아트리움, 그리고 1층에 전시에서 이제 빈 공간을 내부의 창을 통해서 아래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단면에서 볼 수 있듯이 창과 벽체 사이사이에 뚫려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선정하여서 벽체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